자, 다시 뒤로. 아니구나. 아 죄송해요. 왜? 웃으셔야지. 자 2017년 자,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자 하나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슈다입니다. 네,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 같이 저희가 제대로 정식으로 새해 인사를 한번 새해 인사. 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여러분 받으세요. 새해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수. 자, 앉으시죠. 네. 땡. 이게 멤버들끼리 존댓말을 쓰려니까 굉장히 어색한데. 반말로 하세요 그러면. 그래도 새해니까. 새해니까. 네, 알겠습니다. 존댓말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죠? 좀 익숙하지 않나요? 그렇죠. 여기 이 장소가 바로 네. 저희 13집 앨범. 자켓 사진 촬영을 그쵸. 맞아요, 한 곳입니다. 저희가 그때랑 또 똑같이 의상도 똑같이 입었죠. 맞아요. 똑같이 입었고. 속옷만 다르죠. 아, 근데 그렇죠. 전 똑같은데. 네, 변함없습니다. 변함없대. 그때 저희가 촬영을 거의 한 달, 두 달 전에 있나요? 네, 두 달 전에 했죠. 했는데 네.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지금 새해인데. 민우 씨 오늘 멋있어요. 예? 뭐 괜찮습니까? 새해 인사 개인적으로 할 뭐 얘기 있나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요? 팬분들. 저만요? 네네. 왜요? 궁금해서. 네. 그러니까 바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지금 새해 지금 1월 1일이 지나고 지금 1월 2일이 밝았습니다. 아니, 밝은 게 아니고 지금 어두워졌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고 계시죠? 하트 많이 눌러주시고요. 1시간 동안 저희 새 앨범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민혁 얘기할 때가 제일 좋아요. 그쵸, 약간, 재밌어요. 저희가 재밌어요. 13집 저희가 13집으로 이제 문을 연 만큼 오늘은 1월 2일 저희가 영시에 공개됐잖아요. 맞아요. 13집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자, 지금부터 오면은 자세히 13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MC를 맡은 전주 씨를 위해 박수 한번. 엠충. 아니 멤버들끼리 무슨 MC가 있어요. 그냥 댄스 다 같이. 신고식 딱. 갑자기 그냥 음악 주세요. 자, 음악. 네. 아니요, 자켓 사진 말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디 갔어? 여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사이드. 자, 이게 나왔습니다. 하나씩 저희가 사진이랑 뭐 한번 나 보여주세요. 이거 실제로 네. 처음 봤어. 저도 처음 봤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계속 바빠가지고 못 봤는데 나도 하나만. 계속 되게 편안하게. 예쁘게 심플하게 딱 나왔어요. 근데 이쁘더라고요. 정말 이쁘더라고요. 이게 와. 그 흑백 사진이잖아요, 파트 1 때 5곡은 그대로고 네. 새로운 신곡이 5곡이 추가돼서 총 10트랙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반말하셔도 돼요. 네네. 그리고 이번 앨범에 좀 특이사항이 있다면 네. 랜덤 포토카드. 평가 포카가 램포, 들어있다고. 램포. 예, 예. 누구 거 있나 보자. 누구 거 있나 봐요. 사진. 자, 각자 어디 있어? 든 어디 있어? 앨범에 됐다. 어떤 포카가 있는지. 있을 거예요. 있어요. 여기 가운데, 가운데쯤에 나 없는데? 와, 대박. 희성이 형. 아싸 충재. 앤디 진짜? 가르샤. 레어 카드. 난 동환이. 에릭 형. 앤디는. 보아이는 제거 갖고 있군요. 에이 망했다 너. 왜? 앤디 어딨어? 누구 거야? 이렇게 몇 개 더 사야겠다. 이렇게 앤디 거? 랜덤으로 민우 형. 랜덤으로 들어있어요. 다 지금 저 앤디요. 저는 혜성이 형. 혜성이 동환이 갖고 있고. 야. 카드가 되게 이쁘네요. 전진. 이 카드로 6장 다 오늘 모으면 멋있게 나왔다. 소원이 이루어지나요? 6장을 다 모으면 드래곤볼처럼?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팬의 입장이라면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뭐 4장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씩 다 선택을 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이 랜덤 포카를 따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따로 살 수 있나요? 아니 못 살 것 같아요. 민호 씨는 만약 개인적으로 신화 멤버 중에 누구 포카를 갖고 싶어요? 사진. 저요 지금 딱 이거 앤디요. 앤디. 네, 좋아요. 지금. 그럼 앤디는? 저도요. 에릭 형이요. 아니 민우는 너를 뽑고 싶다는데 너는 민우 안 뽑아? 못됐다. 나쁘다. 민우 상처받아. 아니 열었는데 앤디 에릭 형이 형이야. 딱 나왔어요. 용고 발라야겠다. 나는 상처받았어. 진이요. 진이는? 나는 혜성이 형. 다 틀리잖아요. 다 틀려요. 자 대충 근데 저희가 뭐 앨범 진행? 구성을 살펴봤으니까 진행 저는 잘해주세요. 본격적으로 곡 이야기를. 한곡 한곡 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전씨 네네. 근데 저희가 이 장소도 그렇고 네. 의상도 그렇고 뭔가 그 성공했던 사진 그 거를 좀 뭐 기념
한결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포즈를 여기서? 한번 아, 우리가 처음 아까 그 공개했던 사진. 왜냐면 옷이 똑같으니까. 아, 근데 그 쇼파가 딱 있으면 좋을 텐데. 아, 이 전진 씨 이 포즈 해줘. 이 포즈. 이 포즈 해주면 어때요? 딱 아니 지금. 성공개한 포즈 있잖아요. 성공개한 근데 포즈. 중요한 거는 저렇게 하고 싶지만 지금 장소가 좀. 아니야 저 이런 거. 아 그러면 이거요? 이 포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흉내내기? 그 사람을 흉내내는 게 어때요? 오케이. 본인이 했던 거는 솔직히 이제는 혜성이 형 흉내 내는 거 쉬워요. 동원이도 쉬운데? 동안이 넌 딱 뭐야? 저는 엔드예요. 지금 딱 엔드 하면 옆모습이네. 돌려. 저부터 할까요? 네. 자, 저 카메라 찍는다. 자, 엔드 여기 지금 보이시죠? 자, 여기 이 카드처럼 해주세요. 카드처럼요? 네. 똑같아. 아 입모양. 민우 찍었어요? 자, 갑니다. 자, 이거 엔드예요. 옆모습을. 그렇죠. 표정이 왜 그래? 네, 새처럼. 새처럼. 네. 알았어. 나는 동원이 쉬워. 정면 보고 어디 보지? 자켓을 잡고 있네요. 이렇게. 네, 손이 좀 나와야죠. 똑같아. 표정이 약간 이러고 있어. 잘한다, 귀여워. 이거 왜 하자 그랬지? 저거. 미안해 얘들아. 혜성 씨가 제안하는데. 네. 안 해도 돼. 여기서 끝내도 돼. 여기까지만 저는 할게요. 이거 한 번만 하고 끝낼게요. 저는 혜성이 형인데 나 뭐야? 변화가 없어요. 17년, 8년 동안 손. 변화 없는 혜성이 형.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 알겠습니다. 네. 네, 전진 씨 진행해 주시죠. 진행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네, 저희가 근데 죄송합니다. 그 앨범이 공개가 되면서 네, 어제 저도 봤는데 0시에. 기사들이 정말 엄청 쏟아졌습니다. 저희가 또 기자분들 만나서 인터뷰도 많이 했는데 좋은 기사들을 많이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근데 그 중에서 뭐 팬분들이 제목만 보고 정말 많이 놀랐을 법한 그런 기사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다 같이 무슨 사연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판넬이 이건가요? 네. 자, 하나씩. 항상 뒤에도 있대요. 여기도 있어요. 판넬이. 자, 팬분들이 네. 제목만 보고 이거 깜짝 1, 2, 놀랐다. 3, 4, 5. 1번. 자, 해분 한번 뜯을까? 네, 뜯어줘. 동원이 뜯어줘. 하나, 둘, 셋. 뜯기 전에 음악을 들어본다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오, 봤어? 네. 가린 거? 아니야, 봤어요. 봤지? 자, 음악이 나오고 있죠? 네, 해분인데요. 이게 저 기자분들 만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에릭 형이 맥주를 해분이 들고. 너무 좋아서 맥주를 들고 한밤에. 직접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아, 근데 네. 이 기사는 안 나? 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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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저희 상황을 한창 녹음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녹음할 때인데 밤에 자려고 저는 침대 안에 들어 있는데 침대 안에 들어가 있는데. 되게 귀엽다. 누워 있는데 네. 갑자기 문자로 에릭이 카톡으로 네. 정말 급한 일 있다고. 꼭 너랑 얘기- 놀랐겠네요. 그래서 나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근데 중요한 얘기 이 시간 할 일이 없는데 그래서 뭐냐고 정말 중요한 일이냐고 정말 중요하대. 그래서 집에 내려오겠대 우리 집으로. 갑자기? 네, 갑자기. 그래서 뭐지? 비밀번호를 모르죠. 너 비밀 모르지? 나 알면 모르지. 근데 기사가 잘못 나갔어. 너가 우리 집으로 온 걸로 나갔는데 아 진짜? 내가 너네 진짜로? 집에 간 거지. 그러니까 에릭 씨가 집으로 왔죠. 근데 살짝 맥주를 몇 캔 먹었더라고 혼자 집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이제 그 좋은 음악을 들은 거예요. 네, 음악 모니터 하다가 이제 맥주도 먹고 내려왔는데 맥주 내 것까지 한 캔 들고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있냐고 했더니 갑자기 스피커를 찾더니 해븐을 얼마나 좋았어요. 계속 듣는 거예요. 그냥 좋다면서. 갑자기. 네, 그래서 결국은 그냥 해븐만 한 20번 들었나? 진짜로? 네. 그리고 저희 집에 맥주를 놓고 후련히 사라졌습니다. 근데 같이 마셔 주시지 왜 굳이? 피곤했죠. 근데 피곤한 다음날 일 있어. 20번 들을 때 그 안에 잠들었대요. 진짜로? 네, 에릭 씨 혼자 눈 근데 뜨고 나갔대. 그만큼 에릭 씨 해븐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죠? 이번 수록곡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곡이 해븐. 그쵸. 다 좋지만. 다 좋지만 타이틀을 좋아하는 그 느낌이랑 또 이제 곡 중에서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는 그 느낌은 좀 다른데 해븐이 곡 받았을 때부터 뭔가 좀 제가 이제 좋아하는 스타일의 곡이라서 잘 나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멤버들이 저희는 돌아가면서 녹음을 하면 그 웹하드에 녹음된 게 바로바로 그날 올라와요. 그날 새벽에 멤버가 녹음이 끝나서 녹음된 거가 올라서 들어보는데 갑자기 이게 너무 좋더라고 노래가. 꽂힌 거지. 그래갖고 혜성이한테 노래에 대해서 얘기 좀 해야 되니까 잠깐 내려갈게. 그러니까 막
북구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내려가갖고 이제 뭐 혜성이는 이제 뭐 왜 뭐 이거 이상해? 다시 해? 막 이러면서 갔는데 이제 너무 좋다고. 이제 혜성이가 스타트를 했는데 나머지 애들도 이제 아 이게 이만큼까지 따라올 수 있을까? 지금 느낌이 너무 좋은데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후에 이제 동환이가 또 녹음을 해서 재녹음을 했는데 너무 잘 나온 거야.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머릿속에 있었는데 그런 느낌을 이제 정확히 표현을 해서 동환이가 녹음 너무 잘했다, 야, 최고야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단톡에서 동환이가 없더라고요. 항상 얘기했는데 저도 통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녹음을 해놓고 바로바로 이제 멤버들 자기 파트가 아닌데도 멤버 들어보고 예를 들어 뭐 좀 더 원하는 게 있다든가 아니면 뭐 아쉬운 점이라든지 아니면 잘했으면 잘했다 칭찬해주고 이런 걸 하면은 이번에 할 때 그렇게 했는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칭찬도 해주고 네. 어우 잘해요. 격려도 해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 아는 사이예요. 그냥 아는 사이. 아니 그걸 아까 미용실 하는 거 아니 내가 그 아는 사이 찍고 이렇게 이 정도로 했는데 그거를 아니야, 따라하는데 아니야. 아는 사이 찍고 야 그냥 아는 사이. 그래서 제가 띵동. 민영이 우리 했던 것처럼 아는 사이 띵동. 형 화면 앞에 공격 들어간다 해갖고 쏘 있는 놈 계속 했지. 그러니까 형이 미안하다고. 자, 두 번째 터치 한번 알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자 터치. 터치 한번 네. 터치. 자 보깅 댄스 다음은 퓨처 베이스. 연이은 최초 행보의 팬들은 공부주. 퓨베에 대해서 우리 민우 씨가 설명을 해주시죠. 퓨처베이스가 저희가 뭐 라운드 인터뷰 때 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지금 정확한 장르가 구성이 돼서 이런 장르다라고 나온 어떤 그런 곡이기보다는 이게 파생된 그 신조어긴 한데 일단 음악이 변형이 되고 또 변형이 되다 보면 새롭게 탄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유명한 DJ 분들이 많이 이렇게 노래들을 만들고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보통 이제 DJ 플레잉들 노래들은 송들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송이 있는 것도 있지만, 네. DJ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해외 아티스트 분들하고도 그 콜라보 작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리아나도 있고 뭐 크리스 브라운도 있고 뭐 여러 탑 아티스트들이 있는데 그런 가수분들하고 같이 콜라보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장르가 이제 퓨처베이스가 된 거라서 이 퓨처베이스에 어떻게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들리는 부분이 보통 훅이면 노래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렇죠. 노래가 아니라 이 음악의 분위기에 맞는 어떤 그 스타일적인 것들을 꾸미는 거죠. 그래서 악기 소리. 네, 악기 소리들로 그래서 보통 들으시면 이제 곡 구성이 이제 그 전하고 좀 다른 구성이 있고 사실 뭐 이 구성 자체가 공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이제 만든 사람의 의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도현 씨가 이 노래를 딱 처음에 들렸을 때도 근데 처음에 시다곡이 아니었다면서요? 시대곡이 아니었다면서요? MC용. 그 에피소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듣기로 시다곡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이게 제가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는 8월 달에 곡을 들었습니다.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네, 그래서 4번 정도의 편곡이 된 걸 다 들어봤어요. 근데 멜로디가 처음에 그 부분에 딱 도입부 그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이거는 무조건 신화 느린 노래 저희가 항상 이렇게 타이틀로 생각하잖아요. 네, 맞아요. 뭐 댄스 타이틀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꼭 킵을 해야겠다 했는데 이 곡이 주인이 따로 있다고. 근데 이렇게 뺏었죠. 역시. 신화를 위해서. 근데 약간 개인적으로도 안무도 멋있는 안무도 할 수 있고 음악도 대중성이 있고 분위기도 있고 전체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신화는 좀 뭔가 이렇게 새롭게 좀 뭔가 도전하고 이렇게 좀 뭔가 무대에서 변형되는 모습이 저는 멋있는 것 같아요. 개인 무대 우리가 굉장히 터치를 제일 마지막에 녹음했나? 아니지. 그건 아니죠. 거의 후반부 했죠. 근데 거의 뒤쪽이었어. 네, 앤디 씨도 랩 계속 똥랩으로 다시 바꾸고 재녹음을 많이 수정도 많이 하고 수정을 많이 했죠, 터치를. 동아 씨 말 좀 해요. 그렇죠. 이게 저는 이 노래를 애착이 가는 이유가 그 멤버들이 이제 또 이제 타이틀 후보에 있어서 좀 뭔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었잖아요. 딱 결정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녹음을 하고 딱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완성된 느낌이 만들어낸 그 느낌이 너무나 좋아서 그리고 또 무대를 또 이제 올라가기 전까지 저희가 안무 연습을 했잖아요. 맞아요. 안무 연습하면서 서로가 이제 만족하고 멋있다 느끼면서 이렇게 더 이렇게 애착이 더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타이틀에 손색이 없는 그런 곡이 되어서 저희 인터뷰 기사를 보고 팬분들도 이제
최종까지 올라온 호브가 이제 그 슈퍼파워하고 터치라는 걸 팬분들도 아세요. 왜 그렇게 고민을 했는지도 알 것 같다고 하시고. 근데 계절 분위기도 맞고. 슈퍼파워는 거의 초반서부터 우리가 갖고 있었던 타이틀성 노래였고, 터치는 이런 멜로디성의 감성적이지만 이제 또 장르도 조금 난해할 수도 있는 거를 타이틀로 가기에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전부 다 있었고, 그리고 후반에 이제 녹음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모험을 한 걸 수도 있죠. 모험이죠, 사실은. 이제 슈퍼파워로 타이틀 일정을 거의 다 맞춰놓고 진행하는 중에 터치라는 곡으로 이제 많은 멤버들이 쏠리면서 반반까지도 계속 유지를 하다가 최종 후반에 이제 뮤직비디오 찍기 직전에 이게 또 의견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한번 모험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웠던 타임테이블이 좀 많이 무너졌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딜레이가 되는 것들을 감안하고서도 이거를 한번 가는 게 낫겠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일정상에 약간의 거슬릴 수도 있는 부분들은 약간 그런 게 이제 이유가 있었다는 걸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그만큼 이제 우리가 첫방이라고 할 수 있으면 첫방인데 시상식에서 무대를 보고 또 이제 팬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신 반응을 보고 멤버들의 만족도를 보면 그래도 하길 잘한 모험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댓글이 첫방 이후로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 중에 대표적으로 또 뭐 퓨베 좀 퓨처 베이스, 네, 신화 덕분에 유행 예감을 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어른 섹시가 저는 좀 귀엽더라고요. 저 6명이서 이렇게 첫방을 했을 때 어른 섹시, 뭐 신화가 최고다잉 뭐 이런 것도 있고, 목탁 또 소리 얘기도 많아요. 목탁 소리가 그 스네어 소리인데, 그렇죠. 근데 그거를 또 녹음할 때 전진 씨가 직접 목탁 소리를 따기 위해서 저기 어디죠? 어느 저기 대구 쪽이었죠. 대구였나? 가서 대구 쪽이었나요? 그 녹음기를 가지고 와서 절에 가서 뭐 좋은 공기도 마시면서 30가지 목탁 소리를 녹음해왔다는. 근처에 대구 근처에서 몇 번 나간 것 같고, 네. 스님분들 감사드리고. 자, 세 번째 슈퍼파워. 네. 슈퍼파워 할까요? 네. 오케이. 슈퍼. 슈퍼파워. 신화 가평에서 3대3 열띤 100분 토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이게 아까 이게 방금 네. 에릭 에릭 씨가 씨가 설명한 그 부분이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멋있는 노래예요. 정말 저 신화 처음 데모 받았을 때도 너무 어울리고, 근데 사실 이제 무대에서 보여줬을 때 그림이 예전에 그 표적,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 활동했던 표적과의 어떤 연장선이 조금 거슬렸었어요. 그래서 너무 같은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뭐 물론 안무가 달라지고 뭔가 구성이 바뀌면 다르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새롭지 않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터치를 좀 강하게 밀었던 부분이 있었고, 슈퍼파워도 봤을 때는 굉장히 뭔가 힘이 생기는 그런 노래예요. 맞아요. 네. 저는 중독성이 있다 하면 처음에 도입부 휘파람 소리고 따다다다다다다 이 멜로디가 굉장히 좋거든요. 휘파람 이거 전지 씨가 굉장히 잘한다고. 어디로 제가 지방. 아니요. 부산이었죠? 대구에서 저희가 목탁 V 라이브 녹음하고 플러스 저희가 또 예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개가 돼서 정말 반응이 슈퍼파워 좋으면 얘기하다가 지금 브이라이브 볼 수 있는 반응이 좋으면 저희가 또 멤버들끼리 이렇게 좀 지금까지 보여드린 모습도 뭐 솔직한 모습이지만 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에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시청해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좋아해주시면 앞으로도 계속 멤버들끼리 하는 리얼 예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슈퍼파워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에릭 씨의 그 범인 그 랩 범인이 뭐예요? 도둑 그게? 말고 범인. 도둑 범인 어떤 그런 무슨 뜻으로 그거를 한 거예요? 심장을 내 마음 심장 훔쳐간 범인이라고 범인.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 앞에 가사가 뭐지? 뭐 하여튼 그 마음을 뺏은 범인은 나다 누군가요? 그런 거죠. 그 범인을 밝혀주세요. 범인은 접니다. 아 그게 굉장히 본인이구나. 기억이 안 나. 중독성이 있고 계속 맴돌더라고요. 난 영어 그녀 심장 내가 범인 그녀 도둑 심장을 맞은 그녀 심장. 그거에 되게 뭔가 계속 귀에 맴돌아가지고. 그렇군요. 근데 에릭 형이 그렇게 뭐 얘기를 하면은 다 영어 같아 갖고 저는 범인. 범인도 그냥 범프 뭐인 이건 줄 알았어요. 범인. 그러니까 초반에는 제가 뭐 소개를 할 때 영어 랩을 맡고 신화에서 영어 랩을 맡고 있는 에릭입니다 이런 소개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또 영어를 많이 쓰는 게 멋있어 보였고, 근데 이제 갈수록 추세가 영어를 최대한 안 쓰더라고요. 랩을 하시는 한국에서 랩 잘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한글만이 갖고 있는 그 발음의 느낌에서 좀 영어처럼 이제 좀 세련되게 발음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최대한 멋있어. 영어를 안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요즘 네, 진행해 주세요. 네. 네네. 감동적입니다. 나 안 해. 나 뺄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네, 다음은 네 번째 툰날. 투나잇. 신아, 우리는 마른 오징어 대 반건조 오징어. 때 아닌 논란의 진실은 이게 혜정 씨가 그쵸. 얘기를 했던 거죠. 네네. 뭐 민우는 마른 오징어도 집을 짜면 나오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그 저희가 그 라운드 인터뷰 때 이제 그런 얘기 나왔을 거야 아마. 이제 20년이 다 돼가는데 뭐 새로운 거 보여줄 게 남았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있어서 이제 얼핏 생각하면 진짜 그동안 뭐 다 보여줬어요. 너무나 많은 곡들의 안무도 하고 뭐 많이 보여줬죠. 컨셉을 많이 해서 진짜 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짜면 저는 그렇게 짤수록 생각하지 나온다. 않는다라는 의미로 네, 맞아요.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원래 개인적으로도 마른 오징어를 좋아하세요? 아니 뭐 맥주 안주에는 오징어가 뭐 왔다지만 인천 쪽에서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계속 도전할 겁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터치 같은 이렇게 또 도전했듯이 앞으로도 계속 도전해서 항상 도전하는 모습을 근데 민우 형이 직접 이렇게 프로듀싱 할 때 보면은 안 된다라는 그 개념 없이 그냥 잘하고 있어 돼 약간 이러면서 네. 여기까지 있던 그 에너지를 나오게끔 해주는 건 있어요. 아 진짜 있어요. 좀 끌어내죠. 제가 이거를 MDC가 사실 많이 고쳤어요. 앞부분을 랩으로 가느냐, 원래 있던 송으로 가느냐. 랩을 근데 제가 알기로는 3번을 했죠. 바꿨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랩이 또 있었는데 그거를 바꿀까 아니면은 이제 송으로 갈까 이제 그 고민 끝에 이제 민우 형이 한 번만 해보자 시도를 해보자 해서 했었는데 송이 송으로 갔죠. 예. 근데 너무 잘 나와서 저도 기뻤고 그리고 저도 안 될 줄 알았는데 와 정말 그럼요. 최고였어요. 예. 거의 근데 전진 씨 부분도 원래 멜로디가 없었는데 그 부분에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마른 오징어들은 좀 짜다 보니까 집이 나오더라고요. 나오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앤디가 처음에 에릭 씨는 안 짜도 그냥 자기가 잘 짜요. 혼자 잘 짜는 예, 스타일. 저는 반건조 오징어니까 그래요. 살짝 수분을 머금고 있습니다. 언제나. 동환 씨도 이 음역대가 굉장히 사실은 이제 음역대가 굉장히 높은 곡이기 때문에 동환 씨 뒷부분에 이제 저는 생각할 수 있어요. 동환 씨의 음역대를 알고 있으니까 멤버니까 더 하면 잘 나오겠다 해가지고 정말 한 프로 이상을 쭉 했는데 잘 나왔습니다. 저 도환이 형 원래 그때 잘하는 도환이 형 녹음했을 때 같이 제가 있었잖아요. 집에 갔다 왔었어요. 네, 같이 있었죠. 네. 근데 저는 끝날 줄 알았었어요. 근데 도환 형이 이제 그때 제가 도착 딱 할 때가 아마 도환 형이 그때 애들이 하고 있었을 때인데 네, 뒷부분. 저도 그때 소름 돋았어요. 형 이거 되게 멋있다고. 이 곡은 뒤에 동환이가 살렸어요. 민우 형이 그러면은 여기 툰나잇 곡 소개를 간단히 좀 해주시면. 간단히요? 네. 좋은 곡입니다. 와 너무 간단하네요. 자 다음 자 마지막.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바이바이바이. 바이바이바이. 중독성 강한 멜로디의 신화창조 단체 중독 사태. 뚜루루가 뭐길래? 뚜루루? 중독성 있잖아. 자, 민우 씨가 그러면 이 곡 소개 좀 간단히. 약간 요즘은 이제 너무 막 빠른 그런 좀 정신없는 사운드와 좀 빠른 템포의 어떤 그런 곡보다는 좀 이런 또 계절에 맞게끔 미디엄 템포의 곡이 조금 추세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운드적인 것도 너무 디지털적인 것보다 어쿠스틱적인 그런 느낌들이 요즘 유행이다 보니까 저는 대곡을 처음 받고 이 훅 부분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 있죠? 이 강가성을 써서 나오는 그 훅 부분이 귀에 딱 와닿는 거예요. 이 부분. 이거 딱 듣고 괜찮겠다. 그리고 또 랩 그 파트들이 나눠져 있었을 때 딱 되게 뭐라고 하죠? 저희가 지금 딱 그림이 그려지는 거 있잖아요. 구성 이런 마지막에 래퍼들이 3명이서 한 번씩 딱딱딱 하는 그거 괜찮더라고 오랜만에. 딱 세 군데가 있어서 와 딱이다 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공연이나 뭐나 했을 때도 이거를 또 라이브로 연주하면서 프리하게 저희끼리 이렇게 리듬 타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봤을 때도 괜찮은 곡이다 생각해서 콜했죠. 내 얘기 듣고 있냐? 그럼요. 저희가 딴 데를 가서 항상 귀는 열려 있어. 네 그렇습니다. 바이바이바이. 요 정도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만약 민우 씨가 이 노래는 어떤 거를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되게 너무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가사음 부분도 그렇지만 저는 뚜루루루 또 이게 계속 너무 네. 꽂히는데 개인적으로 어디가? 보면 이제 저희가 아는 남자라는 노래를 보면 에에에요 에에에요 이렇게 좀 뭔가 노래 말고 가사를 전달해서 그렇게 막 귀에 들리는 거 말고 좀 약간 이런 허밍을 통해서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스킷이라고 하죠. 이렇게 막 이렇게 뚜루루 뚜뚜뚜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곡의 좀 분위기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죠. 여기 이 곡 바이바이바이 앤디 랩도 멋있어. 네. 앤디 랩 멋있어. 요즘에 앤디가 너무 잘했어 이거. 앤디가 이번 앨범에 잘했어요. 나는 네, 앤디 정말 이번 앨범 확 통틀어서 이 부분이 제일 좋아요. 아니 전진 베이스 씨, 리프. 에리 씨 다 잘해요. 앤디 씨도 노래 잘했지만 이번 앨범에는 이번 앨범은 거의 앤디 앨범이라고. 노래도 하고 기승전기. 터치에서 앤디 거. 송랩을 하고. 그러니까 아까 앤디도 약간 랩 스타일을 멜로디도 하고 하면서 좀 변화도 많이 주고 또 앤디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를 최대한 좀 잘 이용한 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 원래 터치 랩도 멜로디 랩이 아니라 이제 기존에 해왔던 랩이었었는데 아무래도 타이틀이다 보니까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멜로디 스타일로 바꿔갖고 녹음을 해보니까 훨씬 낫던 것 같아요. 훨씬 낫죠. 아마 콜 여기서 죽어요. 정말 추워지는 것 같아요. 앨범 작업하면서 랩 제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이번 앨범 때? 아 근데 사실 열정 갖고 했어요. 앤디가. 저번 저희 회의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때 회의했을 때도 그때 좀 약간 좀 많이 좀 변화를 주자라는 그때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좀 귀 기울여서 좀 많이 변화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수정 녹음도 많이 했고 전신 성공.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다섯 번.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5번째까지 곡을 소개를 했는데 하트가 지금 300만 와. 돌파를. 와. 근데 이게 하트가 저번 때 우리 V앱 할 때부터 계속 이제 하트를 요청을 했잖아요. 네. 근데 하트가 많이 올라오면 우리한테 뭐 좋나요? 그런 건 없어. 그냥 사연을 이렇게 300만 하트를 많이 받던 거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누르시는 근데 거예요. 이게 손가락 아플까 봐. 팬분들은 게임은 힘들어요.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계속 하고 있었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 다이어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손가락 살 때는 저희가 저번에 몇백만이었죠? 800만이 넘지 않았나? 800. 600만 막 800만. 네? 800만. 700만? 800. 800. 그럼 오늘은 이제 시작이니까. 네, 시작이니까 900만 한번. 아니 별로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 그리고 6번째 트랙부터는요 저희가 파트 1 오렌지죠. 그쵸. 네, 오렌지 앨범의 앨범 수록곡을 우리부터 할까요? 소개를 네. 하나, 둘, 셋. 위 12년 만에 열린 신화의 윈터콘 윈터송의 겨울이 훈훈 훈훈. 제가 정말 오랜만에 겨울에 저희가 공연을 한 거였잖아요. 근데 12년 만에 콘서트를 12년 만에. 서울 콘서트를 했죠. 근데 뭐 장소도 어쩔 수 없이 뭐 일산에서 뭐 처음으로 한 거지만 또 스탠딩 공연이었는데도 팬분들이 전혀 뭐 힘들어하는 기색 없이 정말로 끝까지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저희가 약간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도 네. 너무 저희가 활동하기 전에 저는 이 노래 들을 때 항상 명동 거리가 이상하게 생각이 나요. 아 어울려. 네. 겨울에 그 겨울에 그 겨울에 나오는 네. 그 음악. 네. 그 길거리 갔을 때 막 들리는 거. 아니면 완전 옛날에 가면 강남역에 옛날에는 막 테이프 맞아. 그 리어카에서 타워 팔았잖아. 거기. 예. 그런 데 트는 노래도 어울려. 예전에 활동할 때 저희가 한참 바쁠 때 전진 씨랑 저랑 나와가지고 숙소에서 나와서 제가요? 9시 이후에 명동거리를 한번 나간 적 있었어요. 기억 안 나니? 얘기 안 해? 어디 갔는데 어디 갔는데? 명동거리를 갔었어요. 명동거리 제가요? 가가지고 같이 갔어? 같이 갔었어. 오. 그래서 선글라스 그 길거리에 파는 선글라스 사고 싼 거 사고. 근데 뭐 먹고 같이 이렇게 왔던 게 기억나. 단둘이. 매니저 형이랑. 저는 예전에 정말 오래된 얘긴데요. 이거 한 번도 방송에서 해본 적이 없었는데 해요. 기억나요? 이거 뭐 방송이라기보다 아주 옛날에 저희가 이제 강남역에 그 겨울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택시비가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이제 저희 숙소까지 광배동까지 가려면은 한 2천 몇백 원이 나왔어 거의 3,000원 돈이 나왔어요. 근데 너무 배가 고파갖고 그 앞에 사 떡볶이 먹었구나.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을 사 먹었구나. 이제 둘이서 택시를 타고 갈까 아니면 이거 먹고 걸어갈까. 먹었지. 그래서 고민 끝에 먹었어요. 걸어갔어요. 그리고. 예, 걸어가는데 정말 강남역에서 그 방배동까지 멀지. 저는 그러니까 생각하기로는 30분이면 가겠지라고 아니야, 생각을 했는데 멀어.
정말 1시간 50분이 걸렸어요. 진짜 멀었어요. 기억 안 나요? 네, 기억 안 나요. 다들 각자의 머릿속에 있는 기억. 네. 그러니까 분명 민우는 충전한 명동을 저 기억나요. 기억나? 기억나요. 그 선글라스가 기억. 선글라스가 기억나요? 그 유행이었잖아요. 또 맞아요. 싸지만 실용성이 있죠. 그때 이렇게 그 버스 기사 맞아. 버스 그거 있잖아. 비가 많이 쓰고 알아. 아 예전에 레이땡, 저기 레이땡. 레이땡도 좋은데 뭐 예전에 뭐 혜성 씨도 올리오드림 왜? 아니 올리오드림 살 때 머리 이렇게 전무 머리하고 아니 그 얘기 왜 해? 아니 선글라스 갑자기 생각나고. 자, 빨리. 자 다음 무대. 예, 다음 무대. 자, 다음 오렌지 고! 자 오렌지 렛츠고. 아 진짜. 자 제목. 자 신화 상징색 주황색으로 물들인 팬송. 오렌지 팬심 저격. 민우 씨, 예, 저희가 팬송을 어떻게 보면은 뚜렷하게 확실하게 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타이틀은 한적 없어. 그렇죠. 타이틀 한 적도 없고 근데 약간 이게 지금 터치도 그렇지만 그 전으로 가서는 약간 이 팬들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앨범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리고 구성이 어떻게 또 이 파트원들의 이 노래들은 좀 뭔가 선물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렌지를 뭐 다들 반대 한 명 없이 다 찬성을 했고 의외로 또 녹음을 했을 때 너무나 잘 나왔었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혜성 씨가 많이 이 곡에 대해서 가사에 대해서 솔직히 많이 또 바꿨으면 좋겠고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제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만큼 팬분들을 생각했고 조금은 좀 조금 세련되게 좀 표현하고 싶었는데 에리 씨가 한 방에 있었죠. 뒤에 오렌지 후드를 눌러 쓴 그 부분에서 뭔가 확 와닿더라고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노래에 오렌지라는 말이 없었는데 내용은 이제 저희가 팬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파트 2랑 파트 1, 파트 2 앨범을 저희가 녹음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처음 파트 1을 곡 수집도 하고 녹음을 하는 와중에 오렌지라는 곡 때문에 그 파트 1의 색깔이 정해졌던 것 같아요. 오렌지라는 곡이 픽스가 되고 나서 이 곡은 약간 우리가 들었을 때 뭐 가사도 없고 그냥 노래만 있지만 멜로디만 있지만 다들 이제 팬송을 떠올렸기 때문에 그걸 스타트로 해서 나머지 곡들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어울리게 구색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팬 여러분들을 드리는 예전에 아이플4유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느낌이 직접적으로는 얘기 안 해도 팬분들을 향한 게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니까 팬분들이 굉장히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 앨범은 또 멜로디 위주의 어떤 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좀 쉽고 계속 여운이 남는 그런 트랙들로 좀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다음 자, 갈까요? 다음 갈까요? 네. 오케이. 자 안사이 찡구. 자 찡구. 신화 음악 프로 아닌 삼시세끼에서 신곡 최초 공개라고 했습니다. 최초 공개. 아는 사이가 그때 삼시세끼에서 처음 나왔었잖아요. 네, 에리 씨 요리하는 장면에서 나왔죠. 그때 팬분들은 아마 들으시면서 오 굉장히 놀라셨어요. 이 노래가 아는 사이구나. 음악에 대한 건또 민우 씨 할 얘기가 또 있잖아요. 저 이제 제가 음악 얘기를 항상 많이 하긴 하는데 아는 사이는 솔직히 이 데모송 받았을 때 저희가 한 20곡을 처음에 놓고 받았을 때 뭐 100여 곡에서 20곡을 추려서 막 이렇게 얘기를 회의 끝에 동환군이 먼저 꺼낸 얘기예요. 아는 사이가 너무 좋다고. 아 진짜? 그렇죠. 어느 부분이 좋았어, 동환 씨? 이 노래가. 가사가 좋더라고요. 그렇죠. 가사 나와 있는 상태였고.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가사 너무 좋고 멜로디도 너무 좋고 지금도 제일 좋아요. 그래요. 이 나도 부분도 이게 좋아. 첫 녹음이라서 기억이 맞아요. 많이 나. 좀 뭔가 이제 새 앨범 준비하면서 첫 곡에 스타팅 끄는 노래라서 뭔가 좀 설레는 마음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게 삼시세끼 10월 22일 날 나왔다고. 동환 씨가 좋다고 했을 때 집에서 계속 몇 번 계속 들어보고 하는데 아 왜 좋은지 알겠다라는 느낌을 받은 곡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때 동환이가 얘기했을 때가 우리 사무실에서 회의하고 있을 때 얘기를 했을 때인데 나머지 곡들은 거의 외국 곡들이 많았고 가사가 안 붙어 있는 상태의 가이드들이 많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게 그때 한국 곡이었고 한국 가사가 이제 돼 있는 상태의 노래라서 이걸로 우리가 스타트를 먼저 했던 거죠. 네. 스타트를 제일 처음에 했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그런 곡입니다. 그리고 또 삼시세끼에서 또 성공개를 했고 네, 시청률이 이 곡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고.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그다음에 나 예. 저는 이 곡 아는 사이의 랩
전재 씨의 그 아는 사이 친구가 친구가 아는 아니고 사이 치고 치고 친구 아니야? 아는 사이 치고 뭐뭐 치고 뭐 이런 느낌이지. 아는 사이 친구가 아는 사이 찍고 이렇게 하셔갖고 너 감기 걸린 거 치고 노래 잘했어. 이런 거. 그냥 아는 사이 찍고 이렇게. 아니 근데 이게 아니라니까요. 아는 사이 찍고 수 있는 눈. 메모지 이렇게 했냐? 있는 눈 5, 6, 7, 8 수 있는 눈. 두두두두. 진짜 자, 억울하다. 다음 자. 아니 억울하다고. 내가 왜 이렇게 했냐고. 약간 너무 오버했습니다. 억울해. 자, 자, 별. 항상 흉내는 과장이 돼야죠. 하나 둘 셋. 자, 혜성. 죄송합니다. 나도 얘기해. 자, 내 최애는 별이다. 발언의 멤버들 술렁. 왜 멤버를 술렁했어? 술렁했나? 저번 아, V 약간- 때 혜성이가 그 파트 1 때 나 이게 제일 제일 좋다고. 좋은 노래 별이라고 저도 했고. 원에서는 이게 제일 좋다. 좋아요, 저도. 아 다들 같은 생각을 술렁거렸나? 이거를 데모를 처음 받았을 때 그냥 딱 신화를 생각한 딱 곡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또 이 곡을 써주신 우리 또 같이 연습생이었던 네, 박상중 님. 아 사실 난 이 고등학교 노래만 이 들으면은 네, 우리 옛날 진짜 연습생 때 생각이 막 나니까 좀 찡한 게 있어서 또 상준이 형이 또 눈물이 써줘서 나- 더 그런 것도 있지. 막 그런 게 맞아, 있어서 또 코러스 상징 목소리 들어있잖아. 네, 그러니까 네. 같이 한 뭔가 이렇게 찡해. 그냥 그래갖고 필름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가죠. 아쉬운 게 때문에 반키 정도만 올렸으면 좀 좋았을 텐데. 딱 가다가 간주 때 멤버 애들 랩 딱 나오는 그 현 나오고 하는 딱 그 부분에서 되게 막 짠하잖아. 울컥해지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틀 공연을 했잖아요. 제가 도입부로 부르잖아요. 송 부분에 앤디 라리에서 다음에 수많은 지난 날들 속에서 울컥했어요. 오 눈물이 타짝 고이는데 여기서 터지면 끝까지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곡 처음 들려주는데 터질 수는 없으니까 터졌어야 되는데. 안 돼. 그래서 이 가사를 쓸 때도 그런 생각을 썼거든요. 좀 그 부분이 되게 울컥했는데 점점 써 나가면서 멤버들의 또 보컬이 또 더해지니까 옛날 향수가 너무 딱 그려지더라고요. 혹시나 지금 상준이 형이 볼 수도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영상 친구로서 아인사이 찍고 상준아 잘 돼서 더 성공해서 좋은 여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자, 네, 10번째 이제 초콜릿.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신화의 의미심장한 SNS 해시태그에 팬들 심장은 철렁. 해시태그의 정체는 뭐야 해시태그? 해시태그. 그러니까 해시태그 그다음에 초콜릿. 아 샵쇼. 해시태그 초콜릿. 이게 무슨 말이죠? 초콜릿을 제목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초콜릿이 달잖아요. 사랑이 어때요? 달콤하죠. 달콤하죠. 달콤한 그린 거예요. 아, 역시. 근데 왜 해시태그를? 요즘에 요즘 이렇게, 추세니까. 이렇게 SNS로 많이 해시태그를 하니까 좀 이렇게 센스 있게 해본 거죠. 별로 센스 없었어요? 역시 센스하면 또 민우. 완센. 민우 형이 그러면 가사를 썼는데 밴드를 생각하면서 썼겠지만 개인적으로 듣고 싶어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가사를 막 썼는지. 그냥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보통 노래를 불렀을 때 멤버들을 좀 생각하고 파트도 생각하는 거 있고 그 가사 발음도 쓰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후렴구 이거를 무대에서 불렀을 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팬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네가 이쁜 어, 거니? 그냥 눈 마주치고 이렇게 불러주면 너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이쁜 건데 좋은데 뭐 왜 이렇게 네가 아름답니도 그러잖아요. 네가 아름답니? 예쁜 건이 더 낫지 않아요? 지금 하면서도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어떤 한 여성을 뭐 그리기보다는 어떤 남자 팬분들이. 입장에서 팬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좀 이렇게 표현해주고 싶은 거를 초콜릿처럼 달콤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은유해서 쓴 거죠. 어떻게 보면 직설적일 수도 있지만 이 달달하게 노래는 쓴 거의 달달함에 그렇죠. 왕이라고. 저는 편곡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또 이 곡도 도영 군이 트랙을 만들었고 멜로디를 같이 이렇게 공동 작업을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 노래는 또 전진 군이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죠. 맞아요. 예, 새벽에 이제 단체톡에 이 노래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새벽 기억나요. 한 4시쯤 멤버들 깨웠던 아, 그 가이드 좀 그거 듣고 너무 좋았어요. 가이드가 좋았나요? 멤버들이 부른 게 좋았나요? 가이드. 아니 솔직하시네요. 나쁘다. 아니요, 좋죠. 다른 느낌인 거죠. 자, 지금 댓글에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태그 마니아 오빠들. 근데 전희 오빠, 이쁜이들은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생겨난 건가요? 이것도 이쁜이들이야, 아까 민우- 그게? 네, 이쁜이들.
아 저게 그러니까 이쁜이 드렸어요? 단어로 있는데 오빠 그런 오빠 나다 거잖아요. 이건 줄 알았어. 오빠 나다? 혜성이 형 줄임말 그런 것처럼 이거는 단어를 박충재면은 비읍, 시읒, 지읒만 해갖고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더 하게끔 하려고 했던 건데. 약간 팬분들에게 약간 암호 그러니까 그런 맞춰봐라 느낌이죠. 이런 느낌. 그런 그러면 이쁜이들로 4일장 대놓고. 가죠. 야, 이. 어려워. 이놈의 자식아. 뿐 없어. 뿐 없어. 뿐 없어 뿐. 미안해요. 그럼 본인이 하던 거 되게 잘한 거. 가끔 전 씨가 그 SNS 하는 거 보면은 네. 진짜 그 해시태그 아까 샵 다음에 쓰는 그 말들이 좀 센스 있는 게 근데 좀 많아서 요즘에는 재밌어. 처음에 하다가 제가 요즘 많이 못해서 직접 그 우리 회사 분에게 제가 다 적어서 문자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해달라고. 해달라고. 그 시간에 자기가 올려도 되잖아요. 지금 그거를 못할 때가 있어요. 지금 하나 4글자짜리 뭐 하나 자음 주면 안 돼요? 맞춰보게. 해시태그 올린다고 생각하고 지금. 아, 갑자기 갑자기 비읍, 비읍, 기역, 기역, 피읍, 피읍, 디귿. 디귿. 보고프다. 배고프다. 배고프다. 정답? 근데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생각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아 지금 배고프다고요? 보고프단지, 배고프단지 막 이런 어떤 생각을 많이 일으키게끔 하는 거죠. 전지 씨. 오케이 그러면은 네. 이응, 이응, 리을, 지읒. 지읒, 이응, 리을, 지읒. 알았죠. 알았지? 오렌지. 오렌지. 그러니까 이러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팬분들은. 우리 뭐 줄임말 창시자가 왜 이렇게 아니 이거 이거 줄임말이 틀린 아니에요. 거지 약간. 네.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전씨 배고프다고 얘기하셨는데 V의 방송 15분 전에 밥 두 공기 드셨잖아요. 밥 두 공기를 스무디 저 하나 먹은 원샷. 거야? 아 깜짝 놀랐어. 그거 큰 거. 수육 원샷. 그러니까 여기 문 들어오는데 갑자기 배고파 이래서 앉자마자 두 공기를 먹고 근데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아 진이군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막 생과 오늘 주스를 입맛이 원샷. 없어서 31일 날 시상식 때 저희가 대기실에서 에릭 씨 기억 안 나요? 깜짝 놀랐어. MD 씨 기억 안 나요? 전지 씨 준비할 때 우리가 다 먹어버려가지고 먹을 게 없었어요. 진이군이. 아 진짜? 찌개 식은 거랑 김치찌개 식은 거 하나랑 밥이랑 단무지. 김치랑 단무지. 먹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하소연을 먹으면서- 하셔서 그 끝나고 엄청 기억나요? 먹었잖아요. 우리. 곱창 제가 쌌습니다. 근데 지가 예전에는 막 숙소 생활하고 초반에는 입이 되게 짧았어요. 잘안 한두 먹었어. 숟갈 먹고 안 네, 맞아. 여러분들이 모르시는데 근데 지금 그게- 이제 성장기야 이제. 아니요. 요즘은 조금 막 먹고 좀 이따 조금 먹고 이런 거지. 이렇게 많이 먹는 관리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먹어요. 많이 두 먹고 공기 더 커. 먹고 더 클 수 있어 너는. 2m. 아직 더 크고 있어요. 솔직히. 쭉쭉 커도 돼. 다시 두고 있어. 그러니까 아까 두 번 깜짝 놀랐어. 두 공기. 두 공기 딱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바로 생과일 주스로 원샷을 딱 때리고 근데 약간 당이 떨어져갖고 급했나 봐.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면서 아 입맛이 없어서 이러면서 일어나는데 아 깜짝 먹는 건 놀랐어. 에릭이 잘 먹는데. 예릭 형은 꼭꼭 씹어서 오랫동안 많이 먹어요. 천천히. 좋은 그렇죠. 건. 오래 살아라. 그러고 배고프고. 다음 뭐예요, 전지 씨? 네? 다음 뭐야? 네.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 뭐 개인적으로 13집 노래 중에서 가장 난 이 노래가 좋다, 뭐 애착이 간다 하는 거 있을까요? 저는 해븐. 해븐. 기승전 해븐. 해븐 사랑. 뭐 해븐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럼 앤디 씨는 뭐 이유나 이런 건 필요 없나요? 좀 대충 알고 있어요. 이유 뭐죠? 이유. 이유는 저는 이제 터치랑 슈퍼파워에서 타이틀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의 이유였어요. 저는 곡을 처음에 10초 안에 끝나야 되거든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는 10초 안에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는 10초 안에 뭔가 나왔어. 이게 뭐지? 하고 궁금하게 만들고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터치나 해보니. 와 그러면은 전 세계 그 노래를 만드시는 작곡가분들이 에릭 씨에게 곡을 보낼 때는 딱 10초까지만 보내. 10초 이상 줘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냥 느낌이란 게 10초가 있는 것 괜찮다 싶으면 앞에서 넘겨서 이제 딱 사비를 와야죠. 듣죠. 저 말은 맞아요. 그럼 민우 씨는? 저는요 10곡 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냐면 그렇죠, 다 좋죠. 근데 그래도 가장 그래도. 10곡 다요. 근데 그래도 다 스타일이 틀리고 뭐 장르도 틀리고 가사도 틀리니까. 근데 그 중에 나는 뭐가 좋다. 파트 1에서는 사실 이제 별. 또 의미 있고 그 친구가 써준 본인이 곡. 작사해갖고. 아니야 제가 작사한 걸 떠나서 상준이가 저희 앨범에 처음 실은 곡이기 때문에 그게 좀 있었고 다 좋긴 너무. 그리고 파트 2에서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 막바지 작까지 너무 힘들게 갖고 저 혼자 다 너무 애착이 가는구나. 네. 그죠. 믹스까지 다 해가지고 그치 다 자기 자식 같은 장손가락인데. 아 그런 거 있었어요. 그 툰나잇이라는 곡이 제가 인터뷰 때는 제가 애착이 간다고 얘기는 한 번 했었는데 그거 믹스를 할 때 그거 정말 불렀던
가이드를 불렀던 그 샘 미국 친구도 왔었고 예전에 I Pray For You 작곡가 아시죠? 네. 그 친구도 왔었어요. 아니, 아니. 라이언. 네, 왔었고 여러 친구들이 갑자기 온 거예요. 믹스하고 있는데 그날 그래서 좀 뭔가 되게 기분이 좀 묘했어요. 너무 고맙고 반갑고 옛날에 봤던 친구들인데. 그래서 애착이 하는 곡은 아니 없다. 없어. 아니 저희도 역곡 다 좋아요. 좋죠. 근데 그래도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해야 될까? 너. 이렇게. 자, 웬디 씨는? 저도 10곡 다 좋은데.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거. 저한테. 그런 거 왜냐면 이번 10곡을 애착이 안 가는 곡. 아니 다 가는데 저는 좀 의외로 어려웠던 곡이 하나는 있었어요. 뭐야? 투나잇이요. 어려웠어요. 아 노래를 해서. 그러니까 노래도 그렇고요. 사실 그 부분에 이제 랩을 이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 첫 번째 또 랩이기도 네. 하고 하니까 그래서 좀 애착이 좀 더 가는 것 가겠죠.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장난으로 제가 민호 형한테 벌써 안무도 다 짜놨다고. 투나잇 안무를? 그럼 지금 한번 아니요, 음악 준비 되나요? 아니, 음악 한 번만 음악 한 번만 틀어주세요. 음악이 나오면 바로 자연스럽게 투나잇 그냥 한번 틀어주세요. 안무 짜신 거는 보여줘야지. 그냥 제 마음속에 짰다고. 조금 느낌으로. 아야, 이 비트가 큰일났네. 이게 좋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는 있는데 바운스 리듬이죠. 좀만 또 준비해 왔어 또. 하다. 머리 지진다. 의자 안무예요? 불안하게 왜 이러지? 불안한데? 뭐야 이게? 이게 안무야? 미끄덩. 이게 안무야? 이거 최초로 괜찮은데? 미끄덩 최초로 저희 이제 아니 이건 무대에서 어떻게 하려고? 안무 의자가 이게 퍼포먼스 미끄덩. 저희가 의자 퍼포먼스 좀 많았잖아요. 네, 이게 세 번째로 제가 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누워서 뭐 하다가 갑자기 다 미끄덩? 와 미끄덩. 괜찮았나요? 역시 끼가 나는 근데 진짜 마음에 드는데 개인적으로 더 김동완 씨가 제가 약간 지금 감기 기운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많이 아프는 게 아니니까. 근데 김동완 씨가 앤디 혼자 이렇게 있다가 한 시간 만에 처음으로 그래서 사람이 교활 오빠를 웃게 만드는 마성의 안무만을 위해서 한 번만 다시. 큰일 났네. 다른 음악 한 번만 틀어주세요. 아니 이게 계속 생각이 나. 마무리까지 더 해봐 앤디야. 더 추가해 줄 거야. 대박이다. 어떻게 머릿속에 저렇게 볼륨 약간 더 키워. 나레이션 있어. 네 앞에다. 앤디 나레이션. 나도 하고 싶어. 좀 뭐 만들었어. 여기서 앉아 있는 거죠, 여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버하지 말고 적당히. 너 나와. 순차도 마지막 신이 남아 있어. I'm so glad 멋있겠고. 아니 여기서도 계속 이렇게 누워서 이 상태로 노래를 하면 된다고. 이게 또 6명이 같이 하면 멋있겠네 또. 그렇죠. 제가 다 구성이 돼 있어요, 여기 다 머릿속에. 와 역시 안무 잘 짜. 이번 V앱 통해서 확실히 의자춤하면 심하다. 이거는 확실하게 정말 바뀔 수 없는 법칙이 하나 생긴 것 같아. 의자는 의자로는 감히 못 따라요. 얘기하지 마라. 의자춤은 우리 거다. 근데 대박. 지금 하트가 590만이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와우! 600만. 600만, 190엔 앤디가 했어. 600만. 아까 팬분들이 그랬어요. 앤디 손가락 계속 시선이 간다고. 계속 켜셔. 계속. 앤디 씨가 누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눌렀어요. 100만 원 앤디가 눌렀을 거예요. 자 이제 곡 이야기도 제가 나눠봤으니까 이쯤에서 이제 저희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뮤직비디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저희가 티저를 공개를 했는데 한번 보고 팬분들이 올까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네, 저희도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지금 다시 한번 티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a.
보이지 않는 코너에서 본드 like exception one 이는 나가 괜찮아 just holla 돌아오지만 내게 와. 네. 와, 이게 각자 세트도 틀리고 뭐 느낌이 틀린데 멤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멋있게 나오는 거는 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때 어떠셨어요? 개인적으로 뭐 뭐 따로 에피소드나 찍은 게 있으니까 저희가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 컨셉이 뭐였죠? 저는 눈이었어요. 눈. 근데 이제 근데 진짜 눈이 아니라 특수 그 팀에서 가져온 그 눈인데 불을 붙여서 종이를 태우면 이게 눈처럼 그게 눈처럼 우와. 이제 막 나오는 부채질을 해서 막 하는 건데 처음에 그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기침이 나와가지고 그 연기하는데 굉장히 맞다. 불편한 적이 그렇게 있었어요.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이 촬영 때문에 열심히 끝까지. 멤버들 하나씩 다 그게 있잖아요. 혜성 씨는 민우 씨는 컨셉이 눈, 눈, 저는 모래, 모래. 동 씨는 물, 앤디는 유리, 유리, 불, 에릭은 불, 전지는 꼬라박어. 왜 교통사고예요? 왜 나는 컨셉이 없는 거야? 난 아니, 어떻게 보면 차지. 그게 차지. 파괴 아니에요? 위험하고 뭔가 원래 초안에서는 이제 제가 교통사고였고 전진 씨가 불이었는데 이제 그 교체를 요청을 해서 교체를 해서 했는데 뭐 어쨌거나 이게 사고가 있고 이제 뭐 죽음과 이런 걸 좀 암시하는 거잖아요. 그치, 맞아요. 불안불안하고 위험한 그런 제일 상황을 키포인트야. 표현을 한 건데 이제 뭐 딱 그 클라이막스를 찍어준 거죠. 그러니까 박굿 이제 끽. 근데 안 죽었어. 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너무 헤어짐의 아픔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눈, 모래, 물, 유리, 불, 교통사고. 어땠어요 교통사고? 아 근데 저는 몰랐던 게 이렇게 진짜 진짜 차를 운전했어? 밀어갖고 진짜? 아니야, 밀어서 밀어서. 왔어? 그렇긴 그러다가 벽에 부딪히는 건데 얘기를 안 해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아 부딪히고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연기를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부딪히는 갑자기 특수 효과가 있던 거야. 빡 터진 거야. 진짜? 얘기 안 했어? 놀래갖고 나도 으아! 하면서 연기. 나도 모래잖아. 그럼 큐 하면은 이제 난 그냥 그 세트에서 찍은 줄 알고 갑자기 하늘에서 모래 그래서 모래를 막 뿌리는데 내 얘기를 안 해준 거야. 순간 너무 놀라 꿍찡 한번 해갖고 근데 그렇게 자연스러운 연기를 원하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저도 미리 얘기 안 좀 해주셨어요. 아니 에피소드 없으세요 혹시? 유리 저도 때문에. 있었어요. 유리인데 그 큰 유리가 약간 이제 거울이 있었어요. 거울. 큰. 네. 근데 이제 그 병 유리를 제가 던져서 이렇게 쫙 깨지는 그거를 원하셨던 거예요 감독님이. 병을 근데- 던져서? 네, 병을 던졌는데 딱 던졌는데 유리가 쫙 깨지는 게 아니라 유리가 슝 하는데 제 앞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기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큰일 났네. 이거 원테이크로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저도 계속 뛰어오는 거예요. 큰일 났네. 근데 그 감독님이 약간 이렇게 자연스러운 연기를 원하셨나 봐. 얘기를 일부러 안 하시고. 너무 웃겨가지고 에릭 씨는 되게 그때 추웠잖아요. 근데 불이어가지고 되게 따뜻했다고. 되게 추운 날이었었는데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민우 씨는 데뷔 초반서부터 별명이 쿨가이였어요. 나는 쿨가이였었는데 그쵸. 이제 그 눈, 나는 또 이제 불세리. 불세리. 진이는 그 예전에 이제 차를 처음 사랑이 뽑았을 오지 않아 때 했을 때도 차 뽑았을 때 차 사고 바로 이제 사고가 났잖아요. 아까 차 좀 내리다가 생각나네. 차가 다 있네. 내리다가 내카에서 내리다가 사고 나는 거. 연관성이 있어요. N으로 돼서 굴러가서 차가 맞아. 언덕 아래로. 무중력으로 네, 지금 또 연말이고 이제 새해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음주운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사고 나면 안 됩니다. 사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환 씨는 예전에 온리온 때 물 한번 들어가서 싹 했던 거 온리온 때. 그런 느낌의 이제 업그레이드잖아요. 그죠? 에피소드 이번에 없으세요? 혹시 촬영할 때? 찬물로 했잖아. 찬물로. 욕조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추운 달에 온수라고 얘기했는데 또 속았어.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또 속았어. 미리 온수라고 얘기했는데. 얘기를 안 해줬구나. 아니 제가 상상하기로 겨울에 온수를 틀고 찍을 리가 없거든요. 그치, 김이 나서. 맞아. 근데 역시나 냉수해서 와, 진짜 추운 날이었는데. 그 진짜 아니 다음 그 둘째 날이 더 추웠거든요. 엄청 몸살 났어요. 맞아. 혜성이 형 뭐 없어요? 그 저 정갈. 앤디랑 비슷해. 정갈. 근데 그게 혜성이가 모래였지. 모래. 모래가 그 어린 왕자에서도 모래 스토리가 그치. 있지 않나요? 잘 껴맞추네. 근데 이걸 진짜 의도를 한 건가? 왜 이렇게 다 맞지? 어떻게 된 거야, 정혜 누나? 앤디는 왜 유리지? 인디요? 앤디는 유리같이 맑잖아.
그런 건가? 거울. 그러네. 약간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 나는 왜 차야 근데? 차를 좋아해요. 너 첫 차 해먹었잖아. 자꾸 해먹었대. 차 방금 원했던 차를 한 달 반을 기다렸다가 나왔는데 저희 집이 아까 언덕이었어요. 근데 차가 레카 차로 가나 이렇게 실어 레카, 이렇게. 쭉 차가 내려와야 되는데 이거를 안 잠궈서 사이드. 차가 퉁 떨어진 거야. 떨어지고 차가 저쪽 밑으로 흘러갔어. 그래서 내가 보고 있었거든 그때. 제가 너무 보고 있었어? 진짜 이거는 그때 숙소 앞에서 그랬잖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제 자, 터치 정말 뮤직비디오가 뮤직비디오를 많이 기다리시는데 언제 나오죠? 저희가 지금 6명이잖아요. 네. 힌트 드린 거예요. 1월 6일. 그렇죠. 네, 1월 6일 저희 공개 예정인데 특별히 그 V 라이브 신화 채널에서 1시간 빨리 뮤직비디오를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민우 씨가 네. 지금 민우 씨가 전지 씨한테 네. 자, 신한 6명 힌트 드렸습니다. 자, 1월 하고 전지 씨가 6일 딱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고마웠나 봐요. 저한테 귓속말로 저런 거 역시 최고야. 지금 너무 고맙잖아. 나한테 귓속말로 이거. 아니 고맙다 얘기해야지. 잘해. 대놓고 얘기해도 되잖아. 진영 씨 잘한다 고마운데 나한테 귓속말. 아니 자기가 할 일이 또 있잖아요. 할 없어요. 할 일이 있으니까 나는 좀 저기서 소글소글 한 거지. 아 진짜 저런 건 최고야. 감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요즘 가끔씩 저한테도 귓속말로 귓속말로. 나이 들어서. 조용히 얘기하는데 힘들어 이제. 지금 팬분들이 댓글로 저희 13집 활동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게 많은데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제대로 활동을 음악 시작하고 방송 시작을 하죠. 이번 주에는 또 주간 여러분들이 아이돌. 그렇게 원하시던 예능 녹화. 주간 아이돌 녹화. 내일인가요? 내일 모레요. 내일 모레. 그다음에 해피투게더. 해피투게더. 네. 근데 저희가 주간 아이돌을 뭐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건가요, 혜선 씨? 그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MD 제가 씨가? 이제 신혜선 씨가 이제 앨범을 또 가지고 나왔잖아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주간 아이돌 특별 MC를 이제 제안이 들어와서 아이고. 그러면 누가 나오냐? 네, 혜성 형이 나온다 그래갖고 제가 같이 했었잖아요. 네, 같이 했죠. 근데 정말 제가 뭐 이렇게 시키는 것마다 혜성 형이 너무 열심히 해줘서 정말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주간 아이돌 거기서 혜성 형이 상 받았잖아요. 대상 받았잖아요. 맞아. 어떻게 받는지 모르죠. 왜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혜성 형 나도 진짜 열심히 잘했나 보다. 용준영 씨가 이렇게 옷에 후보들 이름을 포스트잇을 붙여 그리고 막 흔들흔들 떨었잖아. 제일 마지막까지 안 떨어졌어. 그래서 난 보고 깜짝 놀랐잖아. 굉장한 상이네. 혜성 나 형이 빵 터졌다, 앤디랑 빵 터졌어. 나갔을 때 주간 아이돌에서 진짜 활약을 했구나. 그런데 아까 미용실에서 들었거든요. 포스트잇 남아서 마지막에 남아서 남아서. 내가 뭘 했지 그랬는데. 근데 혜성이 나갔을 때 신화 멤버 전원 참여했을 때 뭐 한우 약속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우리 나오면은 뭐 한우 선물 주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한우 제작진에서. 선물. 진짜로? 없으면 그냥 사 먹죠. 아니 근데 끝나고. 그때 했을 때 물론 앤디가 MC가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좀 혼자 나가는 거 되게 힘들잖아. 사실. 그쵸, 약간 근데 뻘쭘하고. 그나마 앤디가 있는데 마음의 위안을 받고 갔지. 근데 앤디가 너무 나를 시키니까. 되게 당황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황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근데 그때는 저는 좋았어요. 혼자여서 외로웠지만 이제 내일 모레는 다 같이 하니까. 주간 아이돌 하면 그 랜덤 댄스라고 해가지고 랜댄. 그거 하잖아요. 있어요. 두 배속 아, 그때 해보면 두 배속. 힘들더라. 힘들지. 이게 딱 와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그때는 자리 누구 상관없이 지금 약속을 하죠. 자신 있으세요? 저는 자신 없어요. 민우 저는 자신 없어요. 요즘에는 저 자신 있어요. 센터를 전진군이 섰으면 좋겠어요. 아니지 그거는 잡아줘야 돼. 그 딱 나오면은 거기에 맞는 대형을 가야지. 대형을 가야 돼? 가야지. 그쵸. 무조건이야? 그치. 그래. 난 솔직히 에릭이 걱정되는데 지금 가만히 있을 것 나는 같은데. 2배속 정도 가지고 한 4배속은 그래도 해야 나 솔직히 솔직히처럼 보이지. 4배속 정도는 해야지 약간 좀 8배속 이슈화 좀 쳤다 싶지. 4배속? 한번 한 10배속? 4배속은 안 해보고 되고요. 4배속은 4배속 했다가 진짜 성공하고 진짜 잘하면 나는 왠지 엉망진창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근데 저희가 뭐 주간 아이돌, 뭐 해피투게더 여러 가지 예능도 하지만 네. 저희가 또 이제 그 앨범 활동 끝나고 나서 또 활동 저희가 투어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정이 되는 곳이 대만을 2월 4일부터 시작을 대만도 해서 가고 저기 2월 11일 부산 그리고 또 25일 대구. 대구. 네, 2월 달에 이렇게 세 군데를 갑니다. 저희가 전국
뭐 부산, 전국 대구. 투어라고 하기는 좀 좀 그렇고. 그렇지만 그래도 직접 저희가 지방에 가서 공연을 하는 게 11년만. 부산은 정말 한번 다시 또 해보고 싶다 생각했었거든요. 대구 그러니까 그쪽 지역, 부산 대구 지역을. 저는 그때 공연 맛있는 때 것도 부산 있고. 콘서트 때 전지 씨가 랩을 부산 사투리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잘하거든요. 근데 이 사투리가 굉장히 부산 사투리는 해석이죠. 그러니까 잘하시잖아요. 약간 사투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목소리를 목소리 좀 깔아낸다면서요. 낮춰야 통 된다면서요. 까고 어떻게 깔고. 이렇게 하면 되죠. TOP 나 지금 그거를 저번에 댁에서 연습을 전지 씨가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전지 씨가 TOP 랩 그 부산 사투리 연습 많이 했으니까 한 소절 들려주시죠. 잠깐 씨. 맛보기로 볼 수 있을까요? 이거 공개하면 안 되는데 아 괜찮아요. 공연 때 하고 싶은데 살짝만. 살짝만 듣기. 지금 해서 난 지금 기차역에 서서 이거 그러니까 나는 뭐 대구 부산 그쪽 사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선 네. 그리고 오케이 자, 하고 오케이 난 하고 하면 난 돼요. 지금 이제 2000년 약간 기차역에서 낮추고 낮추고. 나뭐 부사장님 진짜 이거 안 돼. 아 진짜 랩을 해야 돼. 생방송이야. 랩을 해야 돼. 나는 지금 이초지 기차역에 서서 내 마음하고 유머를 가방을 이거 약간 꽂힌다. 아니 너무 연습을 영혼인데 연습을 유문이 뭐야? 웃겨.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사인회를 정말 6명이서 오랜만에 또 했잖아요. 맞아요. 또 추가 저희가 사인회가 또 있겠죠. 추가 사인회가 또 당연히 있죠. 있겠죠. 팬분들 나왔으니까. 저희가 에릭 형도 얘기하는 게 정말 오랜만에 혼자서도 아니고 6명이서 이렇게 팬분들 앞에서 사인을 하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기분 좋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저희 활동 끝나고 또 사인회가 한동안 또 있을 예정인 것 같은데 그때 또 여러분들 많이 와주셨으면 와주시고요.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리얼 예능을 한번 찍었잖아요. 저희 네. 1박 2일 여행 가서 직접 운전을 해서 가서 멤버들하고 또 요리도 해먹고 게임도 하고 그때 술 한잔 하면서 진지한 진짜 얘기도 하고 신나게 놀고 신나게 얘기하고 아 그때 네, 에피소드 그런 것 같아요. 생각난다. 저도요. 이게 뭐죠? 컵홀더라고.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나중에 보면 알아요. 뭐야? 차에 알죠 알죠. 근데 그게 나올 수 있을까? 그게? 몰라.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오면 아니, 나는 저희가 얘기해 줄게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조금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진짜 네, 귀여웠어요. 2월에 나온다고 귀여웠어. 하죠. 2월이죠. 멍청이도 그런 멍청이가 없어. 그냥 귀여웠어. 근데 모를 수도 있어 멤버들 솔직히. 멍청이가 뭐냐? 멍충이로 해줘. 몽충아. 자 그리고 저희 댓글을 봐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벌써 시간이 좀 아, 진짜?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앤디 씨가 저 현주 씨. 들고 있었으면 부산 사투리로 지금 몇 시예요? 지금 몇 시인데요? 아이가. 몇 시? 진짜로 벌써 9시야? 9시다. 한 시 넘었어요? 시간 이거 너무 빠른 거 아이가? 아니 얘기 조금만 하면 시간이 이렇게 가는 거야. 두세 개 정도만 한번 앤디 씨가 댓글 한번 읽어줘요. 오빠들 의상 너무 멋있네요. 네. 어떤 거 많아. 그리고 아 보고 싶어요. 좀 긴 거 없나? 충재술. 아 보셨구나 이거. 예고편. 예. 2월 유유유 이렇게 커플도 되게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또 다른 거 계속 예. 피겨 오빠 토하는 거 아니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에릭이 토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터뷰에서 막 토할 때까지 한다고 그래서. 멍충이라고 보내주셨고요. 멍충이 크크크크. 저기요. 네. 보고 싶어요. 9시에 빨리 보고 끝났어요. 싶어요. 이제 문 닫죠. 끝났어. 아, 문 닫아야 돼 이제 어떻게? 저희가 근데 이제 아쉽네요, 근데. 뮤직 토크를 나눴는데 얘기 많이 안 얘기를 안 돼, 하면은 가지 마.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아쉬우니까 그러면 툰나잇에 다시 그 댄스 좋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다음에 신한 신년 터치도 네, 지금 도환이가 좀 약간 지금 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다 같이 하는 건 다음에 컨디션이 한번 안 좋아도 생방송이잖아요. 안 좋아도 이 동환이 형을 웃게 만드는 그 앤디 씨의 미끄덩 댄스. 미끄덩 댄스. 미끄덩 댄 리댕. 네. 오늘 너무 네. 네. 아니 의자춤이라고 해주세요. 네. 오케이. 그러니까 의자 앤디의 의자 미끄덩. 의자 미끄덩. 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앤디 씨의 멋진 안무 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끄덩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미끄덩을 하면 바로 우리가 마무리를 딱 네, 지금까지 그러면은 하면 이렇게. 앤디 거기서 음악 미끄덩 해도 주세요. 돼. 거기서 해도 네, 돼. 음악 주시고요. 우리 앤디의 미끄덩 댄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보고 싶다. 자, 주시고 이거 이제 조심해 다치지 않게. 중독 댄스. 2017년 원하시는 모든 일 잘 되시길 바라면서
잘 풀리길 바라면서 미끄덩 댄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시작하겠습니다.